승무패 7회차 현미경 부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라피드빈과 비테스A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리그 16강 경기인데 이 라피드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친선전 포함해서 1승 4패로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직전 리그 1위 팀인 짤츠부르크와의 홈 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그래도 라피드빈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자국리그 기준으로 홈에서 5승 1무 4패로 원정에서의 1승 5무 3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려스러운 것은 주전 공격수 포운타스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운타스라는 공격수가 올 시즌 리그에서 7골이나 넣어줬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DC 유나이티드로의 이적이 확정이 됐지만 다음 시즌에 합류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라피드빈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겨울 휴식기 이후에 2경기에서 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이 포운타스와 더불어서 에르칸 카라라고 리그 9골을 넣어줬던 주포 공격 자원이 마찬가지로 올랜도 시티라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팀으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라피드빈이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래도 유수프 데미르라는 이 FC 바르셀로나로 임대를 떠났던 젊은 공격 자원이 다시 라피드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데미르 선수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라피드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과거에 2015-16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3차 예선 라운드에서 이 네덜란드의 강호 아약스에게 1, 2차전 합계 5대4로 승리를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는 라피드빈이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 팀인 비테스를 상대로도 상당히 자신감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비테스 같은 경우에는 4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이 PSV 아인트호벤과의 홈 경기에서도 0대5로 대패를 당했는데 PSV에게도 0대5로 대패를 당했고 아약스에게도 5골이나 내주면서 최근에 실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4연패 과정 속에서 득점은 1골밖에 없으면서 실점이 무려 16골이나 됐기 때문에 비테스가 최근에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국리그 기준으로 홈과 원정 경기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4승 2무 5패로 원정에서의 7승 1무 3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더 좋지 못한 경기력이 나오고 오히려 원정에서 성적이 좋은 비테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 라피드빈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공격수 프레데릭센이라는 선수가 이 비테스로 이적을 하기 전에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무려 18골이나 득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프레데릭센이라는 선수가 라피드빈 원정에서도 득점을 했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비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1살의 젊은 공격수 오펜다 선수가 올 시즌 리그에서 11골이나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 쪽에서는 비테스가 결정력 부분에서 조금은 앞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라피드빈의 핵심 공격 자원들 에르킨 카라와 포운타스의 이적 및 부상 여파로 인해서 라피드빈이 화력 누수가 예상이 됩니다. 비테스가 최근에 실점이 많았지만 어디까지나 네덜란드 리그 1, 2위 팀인 아약스, 아인트호벤이라는 이 두 팀에게 실점을 많이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피드빈에 비해서 핵심 자원 이탈이 없는 비테스이고 무엇보다 자국리그 기준에서 원정에서 성적이 좋은 비테스에다가 이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토트넘이나 스타드 렌 같은 이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저력을 보여줬던 비테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노릴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라피드빈이 기본적으로 홈발을 받는 팀이라는 점과
비테스가 최근에 이 수비적인 약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을 종합을 해 본다면 이 라피드 빈도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이 승패로 가르면 이 빵꾸가 뚫리면서 무승부가 나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하신 분들은 무승부를 채우시거나 아예 무승부를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미트윌란과 파옥 테살리니키의 경기인데 이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살리니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팀이고 미트윌란은 덴마크 팀인데 미트윌란은 덴마크 1위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덴마크 리그와 그리스 리그의 체급을 비교를 해본다면 웨파 랭킹 면에서 그리스 리그가 15위, 그리고 덴마크 리그가 웨파 랭킹이 19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스 쪽이 좀 더 리그 체급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트윌란이 최근에 겨울 휴식기가 길었는데 그래도 친선 경기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실전 감각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직전 독일 2부 리그 함부르크와의 친선 경기에서 5대1로 승리를 거둔 미트윌란이고, 미트윌란이 12월 초부터 공식 경기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 감각 자체는 이 테살로니키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주전 골키퍼 요나스 레슬이라는 선수가 브렌트포드로 이적을 한 미트윌란이기 때문에 골문 쪽에서 조금은 전력 누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이 테살리니키라는 그리스 팀 같은 경우에는 자국 리그에서 올림피아코스 다음으로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스 리그 22경기에서 이 골이 46골로 최다 득점 1위를 달릴 정도로 상당히 공격력이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테살리니키의 에이스는 슬로베니아 대표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미드필더 쿠루티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그리스 리그에서 14골이나 넣어주면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페널티킥 골이 많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쿠루티치 선수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테살리니키가 상당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공식 경기 14경기에서 12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이 테살리니키이고, 미트윌란과 같은 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코펜하겐이라는 팀이랑은 이미 컨퍼런스 리그에서 맞붙은 바가 있습니다. 이 코펜하겐이라는 팀이 미트윌란 다음으로 덴마크에서 2위를 달리는 팀인데 이 팀과 컨퍼런스 리그에서 1승 1패로 상당히 팽팽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미트윌란의 주전 골키퍼의 이적 및 기나긴 겨울 휴식기로 인한 실전 감각 부재가 미트윌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반면에 테살리니키의 에이스 쿠르티치 선수의 존재감과 최근 자국 리그에서의 무패 행진,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에서 이미 덴마크 2위 팀인 코펜하겐 팀과의 스파링을 통해서 덴마크 팀에 대한 어떤 이 면역력을 갖춘 테살리니키이기 때문에 미트윌란과의 경기에서도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유럽 대항전 DNA 측면에서 보면은 미트윌란이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그래도 심심치 않게 이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미트윌란도 충분히 혼발을 받는다면 이 테살리니키를 상대로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 역시 양팀 모두 승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는데, 1번 경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최근에 풋볼살롱이 승패로 가려면 무승부가 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빵꾸가 조금은 두려우신 분들은 무승부를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터키팀 페네르바체와 체코팀 슬라비아 프라하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리그가 웨파 랭킹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웨파 랭킹 20위를 달리고 있고, 이 체코 리그가 오히려 웨파 랭킹 면에서 17위로 터키보다 높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체급 면에서 슬라비아 프라하가 결코 밀릴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네르바체가 올 시즌 터키 리그에서 6위로 헤매고 있는데 이 슬라비아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체코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체급 면에서 보면은 슬라비아 프라하가 결코 밀릴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페네르바체가 홈 경기에서 6승 3무 3패로 확실히 홈 경기에서 좋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이 김민재를 필두로 한 수비진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이 슬라비아 프라 역시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 경기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원정에서 주춤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승리까지는 어려운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네르바체가 최근에 메스투 웨질이라는 에이스 플레이메이커가 부상 여파로 빠졌었는데 이 웨질 선수가 훈련에 복귀한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웨질 선수가 복귀를 할 수 있다면 공격 쪽에서 짜임새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공격수 두루슨 선수가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나 베테랑 공격수 에네르 발렌시아 선수가 그래도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웨질까지 돌아온다면 그래도 홈발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페네르바체 역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슬라비아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이 홈과 원정 경기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원정에서 자국 리그 무승부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도 체코 리그가 겨울 휴식기를 보냈는데 겨울 휴식기 이후에 치른 3경기에서 슬라비아 프라하가 1승 2패로 주춤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력이 100% 올라온 모습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코 리그에서 1위를 달리면서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이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슬라비아 프라하이고 이 프라하 같은 경우에도 쿠흐타라는 공격수가 3경기에서 1골, 이 미드필더 린그르 선수가 3경기에서 1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자원인 슈란츠 선수는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슬라비아 프라하 역시 겨울 휴식기 이후에 100% 컨디션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무엇보다 올 시즌 컨퍼런스 리그에서 2승 2무 2패의 성적 중에서 원정 성적이 1무 2패로 나빴었기 때문에 페네르바체 원정에서 승리까지는 어려운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리그 수준은 체코 리그가 오히려 이 웨파 랭킹 측면에서 터키보다 높은 면이 있습니다. 페네르바체가 올 시즌 경기력과 성적이 썩 좋지 못한 시즌이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홈발을 받는 팀이고 김민재를 필두로 한 수비 라인의 단단함은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 슬라비아 프라하가 겨울 휴식기 이후에 100% 경기력이 아니라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 구미가 상당히 땡기지 않나 싶습니다. 페네르바체로서는 플레이메이커 웨질 선수가 훈련에 복귀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슬라비아 프라하 역시 자국 리그에서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1위를 달리는 안정적인 밸런스를 갖춘 팀이기 때문에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원정 성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특히 컨퍼런스 리그에서 원정 성적이 1무 2패로 나빴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이 페네르바체 원정에서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셰리프티와 브라가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셰리프티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이미 도깨비 면모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 몰도바 리그 1위 팀인데 셰리프티가 최근에 겨울 휴식기가 약 2달간 길었기 때문에 실전 감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 측면에 아다마 트라오레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네이션스컵을 보신 분들에게는 말리 대표팀에서 활약을 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아다마 트라오레를 활용한 역습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본선 무대에서 2승 1무 3패로 의외의 선전을 보여줬는데 특히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예선 단계에서는 디나모 자그레브나 이 샤흐타르 같은 유럽의 나름의 강호들도 물리치면서 챔피언스 리그 본선에 진출한 셰리프티이기 때문에 의외로 체급이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포르투갈 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리그 순위가 포르투갈 리그 4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브라가는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원정에서 성적이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히카르도 호르타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3경기 3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13골을 넣어주면서 굉장히 많은 골을 호르타 선수가 넣어주고 있고 이 세트피스 킥력이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도 브라가가 재미를 볼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또한 21살의 젊은 공격수 빅토르 올리베이라 선수 역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이 메데이로스라는 측면 자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메데이로스 선수까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브라가가 상당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팀 간의 체급을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브라가가 포르투갈 이 리그가 원체 수준이 높다 보니까 좀 더 체급이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브라가가 유로파리그 무대에서 세르비아 팀인 츠르베나 즈베지다와 두 차례 맞대결을 펼쳤었는데, 이 즈베지다에게 1무 1패로 이 열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이 셰리프티라는 팀은 챔피언스리그 예선 단계에서 츠르베나 즈베지다에게 1승 1무로 우위를 점했었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비교를 해본다면 이 셰리프티가 브라가에게 결코 밀릴 것 같지 않은 체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브라가가 올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6골이나 넣어줬던 왼쪽 측면 자원인 갈레노 선수가 이 포르투갈 리그의 1위 팀인 포르투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갈레노 선수의 공백까지 느껴질 수 있다면 충분히 셰리프티에게 덜미가 잡힐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리그 수준은 포르투갈 리그가 훨씬 높지만 셰리프티가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보여줬던 이 도깨비 면모를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단편적인 비교이지만 브라가의 경우에는 유로파 리그 무대에서 이 츠르베나 즈베지다에게 1무 1패로 열세를 기록을 했지만, 셰리프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챔피언스 리그 예선 단계에서 츠르베나 즈베지다에게 우위를 점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체급 면에서도 결코 셰리프티가 밀릴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셰리프티가 최근에 겨울 휴식기가 길었다는 부분이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보여줬던 도깨비 면모와 아다마 트라오레라는 확실한 에이스 자원의 존재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 충분히 이변을 노릴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도르트문트와 레인저스의 경기인데 도르트문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에이스 홀란드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직전 우니온 베를린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확실히 홈 경기 9승 0무 2패 극강의 모습을 홈에서 보여주고 있는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란드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최근에 공격수 로이스 선수와 말렌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홈에서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도르트문트와 이 레인저스, 스코틀랜드 2위를 달리고 있는 팀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급 차이가 조금은 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도르트문트가 이미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탈락이 되고 유로파리그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유로파리그보다는 이 자국 리그인 독일 분데스리가 일정에 집중을 할 수도 있는 이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이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과 승점 차가 6점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독일 분데스리가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유로파리그에서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셀틱과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 레인저스는 공격수 모렐로스 선수가 리그 4경기 4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풀백이자 이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테버니어 선수가 올 시즌에도 리그에서 6골과 1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렐로스와 테버니어라는 확실한 이 공격 에이스 자원이 있는 레인저스가 이 도깨비 면모를 보여줄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레인저스 역시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정 4경기에서 3무 1패로 승리가 없었던 레인저스이기 때문에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이 승리까지는 어려운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국 리그 기준으로 원정에서 실점이 2배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도르트문트가 우니온 베를린 원정에서 홀란드 선수 없이 3골이나 넣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레인저스의 원정 수비력을 공략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도르트문트의 핵심 공격수 홀란드 선수의 부재가 커 보이지만 그럼에도 체급 차이가 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레인저스가 스코틀랜드 디펜딩 챔피언에다가 공격수 모렐로스 선수의 좋은 골 감각 그리고 풀백 테버니어 선수의 공격력까지 고려를 한다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좋은 전력을 갖췄기 때문에 변수는 있어 보이는 매치입니다. 특히 올 시즌 도르트문트가 불안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유로파리그보다 독일 분데스리가 일정에 집중할 수 있는 변수까지 고려를 한다면 독식픽에서 충분히 이변을 한번 노려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레인저스가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고 실점까지 2배가량 증가가 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이고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 정도가 한계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러시아팀 제니트와 스페인팀 베티스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트가 최근에 공식 경기 5경기 1승 4무 나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래도 겨울 휴식기를 가지면서 분위기를 추스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 휴식기가 길었기 때문에 실전 감각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홈과 원정 경기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제니트가 홈에서 7승 1무 1패로 원정에서의 4승 3무 1패보다 확실히 자국리그 기준으로 홈 경기 깡패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홈 경기에서만큼은 첼시와 3대3으로 비기는 등 굉장히 홈 깡패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 제니트 원정에서 베티스가 쉽게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어려운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니트로서는 공격수 아즈문 선수가 레버쿠젠으로 이적이 됐지만 최전방에 주바 선수가 최전방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즈문 선수의 공백이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질까라는 의문감은 있습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레반테 원정에서 4대2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5경기 4승 1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라리가 원정 경기 기준으로도 7승 2무 3패로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베티스가 핵심 미드필더 카날레스 선수와 페키르 선수가 이번 제니트전의 결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카날레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최근에 결장이 되고 있고 페키르는 이 징계로 결정이 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두 플레이메이커가 빠지게 된다면 베티스가 제 아무리 올 시즌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찬스 메이킹 자체가 상당히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욱이 베티스가 올 시즌 유로파리그 무대에서 원정 성적이 1승 2패로 상당히 좋지가 못했었기 때문에 이 베티스가 최근에 컵대의 이 병행 여파로 인해서 체력적인 문제까지 있다는 부분에서 페키르 선수와 카날레스 선수의 중원 공백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 베티스가 카날레스와 페키르 선수의 결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니트가 최근에 실전 감각이 떨어져 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홈 깡패 면모가 있는 팀이고 무엇보다 베티스는 최근 컵대회 병행 등으로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카날레스와 페키르가 모두 빠지게 된다면 제 아무리 베티스가 라리가에서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에서 기복이 심했던 베티스이기 때문에 홈 경기 깡패 면모가 있는 제니트 원정에서 쉽게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니트 역시 아즈문 선수의 이적과 수비수 이 로브렌 선수의 부상, 결장 등까지 고려를 한다면 실전 감각이 떨어져 있는 제니트와 상당히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로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나폴리의 경기인데 무패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직전 에스파뇰 원정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확실히 홈 경기에서 7승 2무 2패로 원정에서의 3승 7무 2패보다 자국리그 기준으로 홈구장인 캄프누에서 강한 면모가 있는 바르셀로나인데 이 나폴리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친선전 포함해서 그래도 4승 1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3대1 승리를 거뒀을 때 메시 선수와 수아레즈 선수가 나란히 골을 넣었었는데 이 두 선수 모두 팀을 떠났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가 과연 나폴리에 대한 상대 전적의 우위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영입생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맹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경기에서 두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고,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오른쪽 풀백 알베스 선수가 이번 유로파리그 명단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베스 선수가 또다시 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풀백 알베스 선수가 직전 경기 에스파뇰전에서도 퇴장 징계로 인해서 결장이 됐었는데, 이 오른쪽에 알베스 선수가 풀백으로 나오지 못하면 오른쪽 측면 공격을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에게 맡겨야 하는 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알베스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격수 안수파티 선수 여전히 장기 부상 중에 있고, 데파이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테르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그래도 주축 자원들이 대거 복귀가 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세리에 A에서 이 가장 적은 실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수비력이 탄탄한 것이 나폴리이고, 세리에 A를 기준으로 세트피스 득점과 수비력이 상당히 좋은 것이 나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로사노 선수와 오른쪽 측면자원 폴리타노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결장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핵심 자원들 부상 및 네이션스컵 복귀로 정상 궤도에 돌아온 나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폴리 특유의 짠물 수비가 가동이 된다면 최근에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을 보시면 오른쪽 측면에 트라오레 선수의 크로스에게 의존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나폴리의 짠물 수비를 이 크로스 일변도의 공격으로는 공략하기가 상당히 힘든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오른쪽 측면에 다니 알베스 선수가 결장이 되기 때문에 또다시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보이고, 이 나폴리와 바르셀로나가 자국리그에서 제공권이 굉장히 좋지 못한 팀인데, 이 나폴리가 그래도 제공권에 비해서 실점 자체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의 최근의 경기력을 고려를 했을 때는 이 나폴리의 짠물 수비를 쉽게 뚫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과감하게 이변을 노리면서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약 8억 원이 이월된 승무패 7회차 현미경무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